안녕하세요. 명탐정 옥토와 수수께끼 코딩 놀이터 15, 16차 시 수업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주제는 도전 변장술입니다. 도전 변장술에서는 좌표라는 개념을 알고 또 움직이는 가면이라는 옥토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좌표는 수학에서 배울 때는 중학교 이상에서 배우는 아주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코딩 프로그램에서 말이죠. 옥토 스튜디오에서도 오른쪽 X축으로 20만큼 이동하기, Y축으로 마이너스 20만큼 이동하기와 같은 표현들을 쓰는데 이런 표현들이 학생들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놀이를 통해 좌표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여기서 좌표라는 그 용어 자체는 학생들에게 알려주거나 정의를 안내하거나 외우라고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첫 장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고 오늘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무엇이 필요할지와 같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찬가지로 수업 분위기를 형성하고 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세 가지 활동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어디에 있게 놀이입니다. 좌표와 비슷하게 생긴 활동지, 즉 컴퓨터에 있는 좌표 개념을, 코딩 프로그램에 있는 좌표 개념을 굉장히 작게 축소를 시켜 놓은 학습지에서 보물을 숨겨 놓고 그 보물을 좌표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추측해 보면서 보물을 찾아보는 놀이입니다. 각 자리마다 자리값, 즉 이름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오른쪽으로 5칸, 아래로 3칸 같은 개념을 활용하여 위치를 약속할 수 있음을 놀이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옥토 스튜디오로 움직이는 가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특히 옥토 스튜디오에서 만든 프로그램에다가 학습지, 자기가 직접 그린 그림에 구멍을 뚫어서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 볼 것인데요. 구멍을 뚫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앞선 두 번째 활동 시간에 만든 가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발표를 하고 또 역할극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만들 작품을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이렇게 분명히 그림인데 그림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흔들었더니 소리가 납니다. 느린 배속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느린 배속은 오른쪽 아래에 톱니바퀴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0.5, 0.75 같이 설정하여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눈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흔들었더니 안녕. 네, 이렇게 소리가 나옵니다. 손으로 그린 그림인데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예상하여 봅시다. 아마 조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옥토 스튜디오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좌표의 개념으로 놀이를 해보는 어디에 있게 놀이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보물 역할을 할 연결 큐브가 필요합니다. 연결 큐브가 없다면 지우개 혹은 놀이활동 시 말판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재료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를 살펴보니 그네도 있고 훌라후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공놀이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미끄럼틀을 타는 친구도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방향을 약속해 보세요.
반대로 저번 시간에도 안내해 드렸듯이 만약에 이 활동 다음에 피지컬 코딩, 즉 로봇으로 오른쪽으로 돌기, 왼쪽으로 돌기 같은 코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방향을 기준을 바꾸어서 내가 아닌 이 안에 있는 등장인물 혹은 이 로봇 말판이 되는 말의 방향으로 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 뒤에 이어질 좌표, 즉 옥토 스튜디오에서 스프라이트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왼쪽으로 이동하기 같은 표현을 쓸 때 나의 기준으로 보게 되므로 이 역시 위, 아래, 나를 기준으로 한 왼쪽, 오른쪽으로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물 위치가 연결 큐브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림처럼 이 위치에 보물이 있다면 친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그네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옆에 있습니다. 혹은 그네의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요? 공놀이를 하는 친구 위로 2칸 위에 있습니다. 또는 훌라후프를 하는 친구의 왼쪽으로 2칸, 아래로 1칸 위치에 있습니다. 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놀이의 규칙을 알아봅시다. 지금까지는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표현할지를 연습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친구에게 보물을 설명해 줍니다. 역할을 나눌 것인데요. 한 명은 보물을 숨기는 술래 역할, 다른 한 명은 숨겨진 보물을 찾는 탐정 역할을 합니다. 각자 보물판이 한 장씩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보이지 않도록 잘 숨겨야겠죠. 가운데에 어떤 종이 파일이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림막을 세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플레인 친구는 활동지 위에 보물을 숨겨놓고 연결 큐브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짝꿍이 보지 못하도록 잘 가립니다. 탐정인 친구는 질문을 통해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추리해 보세요. 답은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물은 미끄럼틀의 아래쪽에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미끄럼틀의 아래쪽은 이곳이므로 술래의 답은 아니요가 되겠죠. 그렇다면 확실하게 정답이 아닌 칸을 찾으면 X 표시를 하면서 정답이 아닌 후보를 줄여 나가고 마지막으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찾아 표시를 하면 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역할을 바꾸어 한 번 더 진행합니다. 활동지가 여러 장 있거나 혹은 한 장의 활동지를 활용하더라도 매 판마다 표시하는 색연필의 색을 바꾸면 혹은 표시의 모양, 동그라미, X, 세모 이런 모양으로 바꾸면 여러 번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에 있게 놀이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놀이판에 그네, 공놀이 하는 친구, 훌라후프 하는 친구, 미끄럼틀을 타는 친구들이 있네요. 오늘은 빨간 모자를 쓴 친구와 노란 머리의 친구가 함께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빨간 모자를 쓴 친구가 술래입니다. 이 친구는 놀이의 보물의 위치를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노란머리 친구 입장에서는 이곳이 어딘지 보이지 않겠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보물이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노란머리 친구는 여러 번 질문을 해서 보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란색 머리 친구가 영희라고 할게요. 영희가 빨간 모자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철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보물은 훌라후프를 하는 친구 오른쪽에 있나요? 오른쪽으로 한 칸 옆에 있나요? 술래는 아니요 라고 하겠죠. 그럼 아니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지도를 보고 보물을 하나씩 찾아 나갑니다. 그러면 그네의 오른쪽에 있나요? 그네의 오른쪽 한 칸 옆에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놀이 하는 친구 위로 한 칸에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놀이 하는 친구 위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있나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놀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 친구에게 힌트를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야, 너무 어려워. 철수야, 너무 어려워. 힌트 좀 줄래? 딱 한 번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수는 영희에게 그네 타는 친구 근처에 있어. 그네 타는 친구 주위에 있어. 라고 힌트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희는 그네를 타는 친구의 주변으로 찾아보겠죠? 혹시 그네를 타는 친구 바로 윗칸에 있니? 아니, 그네를 타는 친구 바로 위 한 칸, 그리고 왼쪽으로 한 칸에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그네를 타는 친구 왼쪽으로 한 칸, 아래쪽에 한 칸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보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 놀이가 끝나면 역할을 바꾸어서 이제는 영희가 보물을 숨기고 철수가 보물을 찾는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놀이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놀이에 익숙해졌다면 다른 놀이로 바꾸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힌트가 되는 다른 표시들, 즉 그네 타는 친구, 훌라후프 하는 친구, 미끄럼틀 타는 친구, 공놀이 하는 친구와 같이 힌트가 되는 다른 표시들이 없어진 놀이판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힌트가 없는 판이라면 어떤 칸인지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이 칸이 어떤 칸인지 이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름을 붙일까요? 동물 이름으로 붙여도 되고 한글 이름으로 붙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쉬운 것은 숫자 이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와 세로로 숫자를 정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 지도에 숫자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만 보시라고 빨간색으로 써 놓았는데요. 이 가로, 세로라는 표현은 공식적으로는 2학년에 배우는 수학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라는 개념을 가로는 이거예요, 세로는 이거예요 라는 지도 방법보다는 이런 가로, 세로를 그냥 일상적으로 활용하면서 지도를 해주실 수 있고요. 가로라는 표현, 세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의 수준을 잘 살펴보시고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여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지도에서 연결 큐브, 보물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이 연결 큐브는 가로로 1번, 세로로 1번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복합해서 작용합니다. 가로로 1번도 알아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로 1번에 있는 블록들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로 1번 뿐만 아니라 세로의 이름도 이렇게 약속해야 됨을 안내합니다. 연습이 충분히 필요한 개념이고요. 원래는 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쉽겠지만 0번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옥토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맨 왼쪽 끝에는 0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옥토 스튜디오와 맞추기 위해서 0으로 시작을 하였는데요. 기타 뭐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0,0의 위치죠. 그것들을 좀 고려해서 지도하실 수 있도록 3, 4,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0,0인 걸 기준으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 2학년 학생들이고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옥토 스튜디오 프로그램이며 옥토 스튜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왼쪽 아래가 0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으로 맞춰 두었습니다. 이렇게 이 블록은 가로 1, 세로 1 위치에 있는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가로 0, 세로 2에 있나요? 가로 0, 세로 2는 바로 이곳입니다. 아니겠죠? 가로 0, 세로 2에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블록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로 4, 세로 2에 있어요. 라고 약속을 하며 좌표의 개념을 활용하여 놀이를 해봅니다. 짝과 함께 놀이를 해볼 텐데요. 이전에는 선생님과 충분히 연습을 하였고 아무래도 학생들은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생들이 좀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선생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시고 학생들이 답을 맞추는 활동으로 전체를 구성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습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짝꿍 활동, 모둠 활동을 즐기는 학생들이라면 학생들에게 방법을 충분히 알려주신 후 학생들이 숙지가 되었을 때 짝활동, 모둠 활동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친구와 함께 할 때 가장 즐겁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짝꿍과 놀이를 해볼 텐데요. 한 명은 연결 큐브를 숨기고 한 명은 질문을 통해 위치를 추리합니다. 자세한 놀이 방법은 방금 전 진행한 그네, 공놀이, 훌라후프, 미끄럼틀 타는 친구들의 놀이판으로 했던 활동과 똑같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디에 있게 놀이가 있습니다. 이 어디에 있게 놀이판으로 마찬가지로 영희와 철수가 놀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희가 먼저 술래가 됩니다. 영희는 친구와 함께 보는 놀이판이 아니라 자기 놀이판에 보물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철수는 영희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블록은 영희에게만 보이고 철수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철수가 말합니다. 영희야, 혹시 보물이 가로 1번, 세로 0번에 있니? 가로 1번, 세로 0번은 두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이 이곳이죠. 이렇게 두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으로 지도하셔도 좋습니다. 영희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곳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희야, 이번에는 가로 3번, 세로 2번에 있니? 아깝게 틀렸어. 아니야. 그러면 영희야, 이번에는 가로 4번, 세로 2번에 있니? 맞아. 네, 이렇게 보물을 찾아서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놀이는 영희와 철수가 한 명이 술래가 되고 한 명은 탐정이 되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형태였다면 이 놀이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각자가 숨긴 보물이 있고 서로 질문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탐정과 술래를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은 머리가 노란 영희의 블록, 빨간색은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철수의 블록이라고 한다면 영희는 이곳에, 철수는 이곳에 보물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질문합니다. 영희가 먼저 이겼다면 철수야, 영희는 지금 빨간색 보물을 찾아야겠죠? 철수야, 네가 숨긴 보물은 가로 2번, 세로 1번에 있니? 아니요. 그럼 이번엔 철수가 질문합니다. 영희야, 네가 숨긴 보물은 가로 4번, 세로 1번에 있니? 아니. 이번에는 다시 영희 차례가 되어서 질문합니다. 철수야, 네가 숨긴 보물은 가로 1번, 세로 2번에 있니? 맞아. 그러면 철수가 보물을 찾은 것보다 영희가 먼저 보물을 찾았으므로 이번 판의 승리는 영희가 됩니다. 이렇게 놀이 방법을 바꾸어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약속을 합니다. 위치를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데요. 옥토 스튜디오에서도 보이지 않는 칸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하트는 바로 7번, 세로 5번 칸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직 알파벳을 배우지 않았으므로 그냥 가로와 세로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
움직이는 가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가면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면을 종이에 그린 다음에 눈 구멍만큼을 잘라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재미있는 몬스터들을 만드는 활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만의 상상 괴물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괴물, 움직이는 가면을 만들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접어서 자르면 더욱 쉽습니다. 언제나 가위를 쓸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안내해 주시면서 스프라이트를 고르고 배경을 골라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화면 공유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옥토 스튜디오 앱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서 만듭니다. 오늘은 배경을 먼저 골라볼 건데요. 배경은 아무것도 없는 흰색 배경을 추천드립니다. 눈동자를 만들 것이므로 눈동자의 눈 배경이 되는 흰색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프라이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스프라이트는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기를 눌러서 눈동자 모양을 그립니다. 원하는 눈을 그려볼 건데요. 저는 검은색을 선택합니다. 검은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색깔 선택은 왼쪽에 아래에 있는 이 컬러 팔레트에서 고를 수 있고요. 마음에 드는 컬러가 없다면 컬러 피커를 통해서 직접 컬러를 설정해도 좋습니다. 지금은 컬러 팔레트에서 검정색 컬러를 고르고요. 그리고 눈동자를 그려보겠습니다. 왼쪽처럼 도형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린 것을 좌우 반전하거나 상하 대칭하거나 레이어를 바꾸거나 복사하거나 하는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도형으로 그릴 수도 있고 또 그린 것을 페인트 칠할 수도 있고 잘못 그리면 지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붓을 통해서 그려볼 텐데요. 그냥 동그라미 하나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고 만약 붓이 너무 크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발을 조정해서 붓 크기를 바꿀 수도 있는데요. 잘못 그렸으면 이렇게 지우고 다시 그려도 좋습니다. 빈칸은 페인트로 조금 색칠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눈동자를 이렇게 그렸다면 오른쪽 위에 확인을 눌러서 만들어줍니다. 이제 블록을 만들 차례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좌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 눈동자가 이동을 하게 만들 것인데 오른쪽으로 50만큼 이동을 한다고 했어요. 눌러보면 실제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50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연습했던 것처럼 아주 작은 칸의 이름들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50칸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50이 아니라 100 또는 70 이렇게 바꿔보면 아까보다 더 많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으로도 바꿔볼까요? 네, 아까보다 많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 따라서 아직 두 자릿수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시기에 따라서요. 그렇지만 좀 일상적으로 이런 큰 수를 많이 접해보고 특히 이제 돈을 쓸 때 이런 수를 접해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큰 수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동자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20만큼 갔다가 그리고 똑같이 20만큼 돌아올 건데요. 돌아오는 것은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한다면 그냥 오른쪽으로 40만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블록을 눌러서 방향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갔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너무 빨리 갔다가 오므로 오른쪽에 있는 신발을 왼쪽 신발, 평평한 신발로 바꾸면 느리게 갔다 돌아오는 것으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움직이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죠?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블록을 계속 복제해서 2번, 한 번, 2번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계속 복제해서 여러 번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제만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난번에 만들어 본 팔찌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팔찌에서는 여러 가지 색이 반복되는 경우에 반복하기 블록을 썼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반복하기 블록을 써보겠습니다. 반복하기 블록은 주황색에 있습니다. 주황색에서 몇 번 반복하기는 그냥 반복 블록, 계속해서 반복하기는 무한 반복하기 블록입니다. 내가 필요한 블록을 선택하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눈이 왔다 갔다 하고 싶기 때문에 5번 반복이 아니라 무한 반복을 쓰겠습니다. 무한 반복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반복하므로 이런 모양으로 넣어주고 실행 버튼을 눌러서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만 움직이니 조금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기다리기 블록을 넣어 볼 건데요. 오른쪽에 이동한 다음에 1초 기다렸다가 왼쪽으로 돌아와서도 1초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제어하는 블록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눈을 관찰을 다시 해볼까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돌아옵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은 실제로 눈동자의 가운데가 될 수 있겠죠. 조금 더 응용을 한다면 오른쪽으로 10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10만큼 가서 잠깐 쉬고 왼쪽으로 다시 10만큼 갔다가 오른쪽으로 10만큼 와서 가운데서 다시 쉬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모두 보는 눈동자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괴물의 눈이 하나라면 이렇게 하나만 해도 충분하겠지만 눈동자를 2개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눈동자를 복사를 하면 되는데요. 이 스프라이트를 눌러줬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복사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모양과 코드가 그대로 복사가 되므로 내가 원하는 간격만큼 이렇게 벌려서 만들어 보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눈동자가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이 옥토 스튜디오 프로그램 위에다가 가면, 학생들이 직접 그린 가면을 올려놓고 눈구멍을 구멍에 뚫어주면 완성입니다. 눈구멍을 뚫을 때는 종이를 올려서 그 종이에 비치는 곳에 화면에 이제 직접 눈을 그려보고 그 위치에 따라서 직접 아이들이 얼굴을 꾸며보는 것이 조금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활동 3번째는 우리가 만든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또 내가 이 가면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역할놀이를 하는 활동인데요. 내가 만든 가면은 어떤 가면인지, 또 내가 만든 몬스터라고 한다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재미있는 아이디어, 이야기를 붙여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